건강은 균형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당신의 고정관념을 깨는 이야기이니 잘 들어주세요. 일막균형이라는 착각. 우리는 흔히 건강한 삶을 균형 잡힌 상태라고 말합니다. 일과 휴식의 균형, 식사와 운동의 균형, 긴장과 이완의 균형. 마치 저울 위의 추처럼 딱 맞아떨어진 상태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균형이 무너지면 불안해합니다. 조금만 과식해도 하루 운동을 걸으면 밤늦게 잠들면 무언가 어긋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몸은 정말 하루 종일 같은 상태로 유지되어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몸과 점심을 먹고 난 후의 몸과 저녁 산책을 마친 뒤의 몸이 같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몸은 한 번도 균형 잡힌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심장은 쉬지 않고 박동하고 폐는 끊임없이 호흡하며 세포들은 매 순간 죽고 다시 태어납니다. 혈압은 오르내리고 체온은 변화하며 호르몬은 하루 종일 다른 리듬으로 분비됩니다. 건강은 정적인 균형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조율입니다. 마치 줄타기를 하는 사람처럼 우리 몸은 매 순간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잡아갑니다. 왼쪽으로 기울면 오른쪽으로 몸을 옮기고 바람이 불면 다시 자세를 바꿉니다. 멈춰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끊임없는 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건강검진 결과지를 들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균형을 맞추셔야 합니다. 식단 조절하시고 운동 좀 하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식단표를 짜고 운동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침엔 샐러드, 점심엔 현미밥, 저녁엔 닭 가슴살. 매일 아침 6시에 러닝머신을 30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체중은 5kg 줄었고 수치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일 같은 식단, 같은 운동, 같은 루틴. 그는 자신이 기계처럼 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일이 오히려 삶의 생기를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는 대답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노력 중이야. 근데 피곤하네.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건강하려고 피곤하면 그게 건강한 거야? 그 질문이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완벽한 균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리듬입니다. 때로는 많이 먹고 때로는 적게 먹고 때로는 격하게 움직이고 때로는 푹 쉬는 것. 중요한 건 그 흐름이 끊기지 않는 것입니다. 강물이 항상 같은 속도로 흐르지 않듯이 건강한 몸도 매일 다른 리듬으로 살아갑니다. 균형이라는 말에는 무언가 고정된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리듬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밀물과 썰물, 낮과 밤, 봄과 겨울. 자연은 균형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순환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은 한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막 몸은 리듬으로 회복된다. 인간의 몸속에는 시계가 있습니다. 생체 시계라고 부르는 이것은 약 24시간을 주기로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조율합니다. 아침이 되면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몸을 깨우고 저녁이 되면 멜라토닌이 나와 잠을 준비합니다. 체온은 낮에 올라가고 밤에 내려가며 소화효소는 식사 시간에 맞춰 분비됩니다. 이 리듬이 깨지면 몸은 혼란에 빠집니다. 밤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밤에 일하고 낮에 잡니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밤을 밤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밤에 일할 때도 몸은 자려고 하고 낮에 자려고 해도 뇌는 깨어나려고 합니다. 이 불일치가 쌓이면 소화불량, 불면증,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통계에 따르면 교대 근무자들의 심혈관 질환 발병률은 일반인보다 40% 높습니다. 리듬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수면 패턴이 흐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 전체의 조율 체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60대 초반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퇴직 후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식사하는 시간도 잠드는 시간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이제 내 시간을 사는 거야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피곤했습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고 식욕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배가 고프지 않았고 어떤 날은 먹어도 허기졌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 기분도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녀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질병은 없었습니다. 의사는 물었습니다. 요즘 생활이 어떠세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자유로워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몸은 일정한 리듬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몸은 예측 가능한 패턴을 좋아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시간에 먹고 비슷한 시간에 자는 것. 이것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몸에게는 안정감을 줍니다. 마치 아이가 규칙적인 일과 속에서 안정을 느끼듯이 우리 몸도 리듬 속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 여성은 조언을 따라 생활 리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고 하루 3끼를 정해진 시간에 먹고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저절로 눈이 떠졌고 식사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배가 고팠습니다. 소화가 편해졌고 밤에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3개월 후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몸이 다시 내 것 같아요. 리듬은 제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복의 언어입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소화계에 안정을 주고 규칙적인 수면은 뇌에 휴식을 주며 규칙적인 운동은 근육에 힘을 줍니다. 몸은 반복 속에서 학습하고 패턴 속에서 최적화됩니다. 현대인들은 리듬을 잃었습니다. 스마트폰은 밤에도 우리를 깨우고 배달 음식은 언제든 먹을 수 있게 하며 스트리밍 서비스는 잠들 시간을 무한정 미루게 만듭니다. 우리는 24시간 언제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 대가로 몸의 리듬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리듬은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하루 한 끼라도 정해진 시간에 먹는 것, 잠들기 전 1시간은 화면을 보지 않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몸은 다시 자신의 리듬을 찾아갑니다. 리듬을 되찾는다는 것은 몸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돌보고 있어. 너를 예측 가능한 환경에 두고 있어. 안심해. 그러면 몸은 대답합니다. 회복으로. 산막삶의 리듬이 깨지면 몸이 반응한다. 우리는 종종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는 마음의 문제이고 위험은 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리듬이 깨지면 몸이 반응합니다. 한 40대 중반의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승진을 앞두고 몇 달간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출근했으며 식사는 책상에서 허겁지겁 해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좀만 참으면 돼. 승진하고 나면 여유가 생길 거야. 하지만 몸은 달리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소화가 안 되는 느낌으로 깼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칠 지나자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병원에서 내시경을 받았습니다. 진단은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이었습니다. 의사는 물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일이 좀 많아서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약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생활 패턴을 바꾸셔야 합니다. 몸이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투쟁 마이너스 도피 모드로 전환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며 심장박동이 빨라집니다. 이것은 짧은 위기 상황에서는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계속되면 몸은 소진됩니다. 소화는 부교감신경이 담당합니다. 즉 몸이 이완되어 있을 때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소화 기능이 억제됩니다. 그래서 긴장하면 밥맛이 없고 계속 긴장하면 위장병이 생깁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리듬이 깨진 것입니다.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5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1년 전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로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누우면 온갖 생각이 떠올랐고 잠이 들어도 자주 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거웠고 낮에는 멍했습니다. 그녀는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잠들 수는 있었지만 깊은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필요한 것은 약이 아니라 슬픔의 리듬이었습니다. 애도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감정의 파도처럼 찾아왔다가 물러갑니다. 어떤 날은 눈물이 쏟아지고 어떤 날은 담담합니다.
이 리듬을 억누르면 감정은 몸 안에 갇혀서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불면증, 두통, 소화불량, 만성피로. 상담사는 그녀에게 조언했습니다. 슬플 때 우세요. 그리고 슬프지 않을 때는 억지로 슬퍼하지 마세요. 감정에도 리듬이 있습니다. 그녀는 조언을 따랐습니다. 슬픔이 밀려올 때는 그것을 느꼈고 잔잔할 때는 그 평온함을 받아들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슬픔의 파도는 잦아들었고 수면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관계도 리듬입니다.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고 대화하다가 침묵하고 함께 있다가 따로 있는 것. 이 순환이 자연스러운 관계는 건강합니다. 하지만 한쪽만 계속 가까이 가려 하거나 계속 멀어지려고 하면 관계는 무너집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20년 차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에게 무관심하다고 느꼈고 남편은 아내가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느꼈습니다. 둘 사이의 긴장은 점점 커졌고 그 긴장은 각자의 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내는 두통에 시달렸고 남편은 혈압이 올랐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둘 다 관계의 리듬을 잃었다는 것을. 아내는 계속 가까워지려고만 했고 남편은 계속 거리를 두려고만 했습니다. 둘 다 상대방의 리듬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리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과 따로 있는 시간을 정했습니다. 대화하는 시간과 각자 조용히 있는 시간을 나눴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그 리듬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몸의 증상들도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우리 삶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정의 리듬, 수면의 리듬, 관계의 리듬이 모두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건강은 단순히 운동하고 잘 먹는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 전체의 리듬을 돌봐야 합니다. 사막 건강은 흐름이다. 강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물은 끊임없이 흐릅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낮은 곳을 만나면 모여들며 막힌 곳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건강도 이와 같습니다. 에너지가 막힘없이 순환할 때 우리는 건강합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삶은 막힘으로 가득합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막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이 경직되며 감정을 억누르면 에너지가 정체됩니다. 이 막힘이 쌓이면 통증이 생기고 질병이 찾아옵니다. 70대 초반에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퇴직 후 집에만 있었습니다. TV를 보거나 소파에 누워 있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이제 푹 쉬는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고 계단을 오르면 다리가 아팠습니다. 어깨와 허리도 뻐근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근육량이 급격히 줄었고 혈액순환도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움직이셔야 합니다. 몸은 흐름입니다. 멈추면 막힙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피곤해요. 움직이고 싶지가 않아요. 의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안 움직여서 피곤한 겁니다. 이것은 역설처럼 들리지만 진실입니다. 우리는 피곤하면 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피로는 움직이지 않아서 생깁니다. 혈액이 순환하지 않으면 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그러면 피로감이 쌓입니다. 움직이면 혈액이 돌고 혈액이 돌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 남성은 매일 아침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분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30분을 걸을 수 있었고 석 달 후에는 산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놀란 것은 단순히 체력이 좋아진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기분도 좋아졌고 식욕도 돌아왔으며 밤에 잠도 잘 왔습니다. 몸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자 모든 것이 살아났습니다. 흐름은 물리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감정의 흐름도 중요합니다. 한 6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참고 살았습니다. 화가 나도 참았고 슬퍼도 참았으며 억울해도 참았습니다. 그게 어른이니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어서면서 몸이 이상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으며 이유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질병을 찾지 못했습니다. 심리 상담을 권유받았습니다. 상담사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평생 참았던 감정들이 있나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너무 많아요. 셀 수도 없어요.
상담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흘려보내셔야 합니다. 감정도 흘러야 합니다. 막혀 있으면 썩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기를 쓰고 상담에서 이야기하고 신뢰하는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두려웠지만 점차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의 답답함이 사라지고 호흡이 편해졌으며 잠도 깊이 들었습니다. 쌓여있던 감정이 흐르기 시작하자 몸도 따라서 풀렸습니다. 건강한 몸은 막힘이 없는 몸입니다. 혈액이 흐르고 림프가 순환하며 에너지가 돌고 감정이 흘러갑니다. 이 흐름을 방해하는 것들을 찾아서 풀어야 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일어나서 움직여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심호흡하거나 스트레칭으로 풀어야 합니다. 감정이 막혔으면 표현하거나 흘려보내야 합니다. 인간관계가 정체되어 있으면 대화하거나 정리해야 합니다. 흐름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호흡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 이것만으로도 막혀 있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호흡은 자율신경계를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의식적으로 깊게 호흡하십시오. 그것이 흐름의 시작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물은 우리 몸의 70%를 차지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노폐물이 쌓이며 모든 대사가 느려집니다. 충분한 물을 마시면 세포가 활성화되고 독소가 배출되며 에너지가 흐릅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십시오. 그리고 움직임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스트레칭, 산책, 집안일, 정원 가꾸기. 몸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이 흐름을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 꾸준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건강은 어떤 완벽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흐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면 썩지 않듯이 우리 몸도 흐르면 병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럼 건강해지려면 뭘 해야 하나요? 답은 간단합니다. 막힌 곳을 찾아서 풀어주세요. 그리고 계속 흐르게 하세요. 몸이 뻐근하면 스트레칭으로 풀어주세요. 마음이 답답하면 감정을 표현하거나 흘려보내세요. 관계가 막혔으면 대화로 풀어주세요. 에너지가 정체되어 있으면 움직여서 순환시켜주세요. 흐름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물을 제거하면 저절로 흐릅니다. 강물에 쌓인 낙엽을 치우면 물은 다시 흐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막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치워가면 생명력은 저절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에필로그 리듬 속에서 살아가기. 이제 우리는 압니다. 건강은 균형이 아니라 리듬이라는 것을.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는 흐름이라는 것을. 당신의 몸은 매 순간 변화합니다. 아침의 몸과 저녁의 몸은 다릅니다. 봄의 몸과 겨울의 몸은 다릅니다. 20대의 몸과 60대의 몸은 다릅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조율하는 것이 건강입니다. 완벽한 식단을 유지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먹는 리듬을 만드십시오. 규칙적으로 천천히 감사하며 먹는 것. 때로는 과식할 수도 있고 때로는 단식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운동 루틴을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움직임의 리듬을 만드십시오. 매일 조금씩 몸이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 어떤 날은 격하게, 어떤 날은 부드럽게. 몸의 소리를 들으며 움직이십시오. 완벽한 감정 상태를 유지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감정의 리듬을 받아들이십시오. 슬플 때는 슬프고 기쁠 때는 기쁜 것.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흐르게 두십시오. 파도처럼 왔다가 갈 것입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완벽하게 통제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춤추는 것이라는 것을. 몸의 리듬에 귀 기울이고 그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리듬 속에서 산다는 것은 통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않고 자연스러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몸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언제 쉬어야 하는지,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할 일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뿐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자신의 몸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하루 어땠어? 무엇이 필요해? 그리고 조용히 귀 기울여 보십시오.
몸은 대답할 것입니다. 아주 작고 조용한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 속에, 심장박동 속에, 몸의 리듬 속에 있습니다. 그 리듬을 느끼고 그에 맞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건강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아니, 끝은 없습니다. 리듬은 계속됩니다. 생명이 있는 한. 당신의 몸은 지금 이 순간도 리듬을 타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혈액이 흐르고 세포가 살아 움직입니다. 이 위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지휘봉을 들어 올리십시오. 그리고 몸의 리듬에 맞춰 삶의 교향곡을 연주하십시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강렬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리듬 속에서, 흐름 속에서, 생명 속에서.